최근에는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제 GBR도 있죠. 물론 익스플란테이션도 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여기서 결과는 안 넣었지만 GBR 해서 3년 정도 잘 쓰고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본 디펙트의 여러 가지 이제 분류법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미시책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 분류법도 있잖아요. 그거를 2003년도에 틴팅 선생님이 이제 좀 간단하게 힐링 포텐셜과 하우징 내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셨죠. 익스트랙션 디펙트, 또 페네스트레이션, 디센스, 호리존탈 디펙트, 버티컬 이렇게 나눴는데요. 저는 그냥 환자 상담할 때는 발치 케이스, 그리고 호리존탈 디펙트 케이스에서 간단한 거, 페니스레이션이나 디센스 디펙트, 그리고 좀 우리가 힘들게 해야 되는 거, 호리존탈 디펙트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 버티컬 디펙트는 그 자체로 어려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결국 옛날에 우리 호리존탈, 버티컬, 컴바인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환자분하고 상담도 하는데요. 이게 옛날에 이제 시버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비슷한 거죠. 클래스 1, 2, 3의 리치 디펙트의 모양. 이거에 따라서 요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좀 보면은요. 과거에 제가 주로 사용했던 머티리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머티리얼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이제 티타늄 레인포스드 멤브레인이죠. 과거에 이제 많이 사용했던 멤브레인인데 요새는 안 나오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죠. 이게 이제 발치가 심하게 디펙트가 있는 케이스에서 레지듀얼 디펙트가 있는 거고, 여기에 과거에는 이제 뒤에서 자가골도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주변에 그리고 밖에 바이오스 되고 티타늄 레인포스드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약 8, 9개월 지났을 때, 약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음과 같이 충분한 본이 형성이 되고 한 7, 8년 정도 지금 잘 쓰고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제가 치료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티타늄 레인포스드 멤브레인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티타늄 메쉬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티타늄 레인포스드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치 하나짜리는 괜찮은데 두세 개가 빠졌을 때 이렇게 커다란 TR 멤브레인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걸 고정도 시켜야 되고 또 플랩도 매니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3, 40만 원씩 하는데 이거 실패하면 그 비용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했었고 이걸 좀 쉽게 할 수 없나 과거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이제 그 TR 멤브레인이 없어져가지고 이런 방법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디펙트가 있으면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약간의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 그냥 본그래프트를 하고 수성 멤브레인을 덮고 슈처할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스처 탑에서 좀 위드스가 나오게 본그래프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본 서브스티튜트가 콜라겐 매트릭스하고 섞여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콜라겐 이런 재료들을 멤브레인을 꼽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 넣으면 멤브레인의 스테빌라이제이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위에다가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넣으면 픽처 상방에서 상당히 많은 두께를 얻을 수 있는 본그래프트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슈처를 해주고 나중에 열어보면 처음에 요 정도 있던 게 좀 많이 이제 픽처 상방에서 꽤 두꺼운 양의 본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케이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타늄 메쉬도 많이 사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악스라는 선생님이 타임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티타늄 메쉬를 사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치아는 이제 엔도페리오 리전으로 심하게 우리가 소위 폭탄 맞은 케이스라고 해서 사용하는 보는 증례들이거든요. 그래서 버칼, 링괄의 본이 완전히 나간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힐링이 된 다음에 소프트 티슈가 힐링이 된 다음에 미지알에 디스탈에 레디큘라 본이 남아 있잖아요. 디스탈 쪽에도 레이머스 쪽으로 올라가는 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서 가운데에 본그래프트를 하고 티타늄 메쉬를 적절히 접어서 스크루로 고정 하나 했고요. 그리고 나서 7개월 지났을 때 보면 다음과 같이 당시에 이제 그 김혜수가 엣지 있게 뭐 이렇게 했는데 엣지 있는 GBR이 돼가지고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보면 픽스처 탑에서 충분한 두께의 본을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티타늄 메쉬도 제가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잘못 조절하거나 이 하악 링괄 쪽의 컨투어를 잘못 따라가서 트리밍을 하게 되면
수술한 부위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데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의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증례마다 나오는 단점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티타늄 메쉬 큰 거 사용하는 것보다도요, 결국은 우리가 스페이스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프리폼드 타이타늄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굳이 말하면 뭐 CTI 멤브레인이니 뭐 GBR 플레이트니 이런 티타늄 머티리얼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케이스에서 일단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고 본그라프트를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여기에 리치 스플리팅을 하고 또 익스펜전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버커링괄로 충분한 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그라프트를 하고 이걸 다 싸줘야 되는데 플랩을 덮으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잡을지 모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티타늄 메쉬 계열의 제품들을 이렇게 써서 모양을 잡아주고 약 6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너무 충분한 골이 생긴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모양만 잡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한다면 좀 더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는 GBR이 많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디바이스하고 흡수성 멤브레인이요. 자, 이런 케이스들, 이건 다른 회사 거 사용한 건데요. 버칼 다 나가고, 뒤에, 소켓 리프팅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여기 임플란트 식립하고, 앞쪽은 이제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좀 안 좋아서 뒤쪽에만 걸어가지고, 티타늄 메쉬로 모양만 잡아주고요. 본그라프트하고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이제 차폐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랩을 닫고, 나중에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충분한 양의 본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가지고 커다란 디펙트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흡수성 멤브레인, 물론 이제 여기는 하우징이 있기 때문에 흡수성 멤브레인을 써서도 가능하겠지만은 좀 더 엣지 있는 GBR을 위해서 이런 프리폼드 티타늄 메쉬를 사용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링크만 사용하고 기존의 티타늄 메쉬를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큰 케이스들은요. 또 작은 케이스들은 이런 작은 것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방법은 리치 스플리팅이 있어요. 하악에서 리치 스플릿을 하다 보면 많이 깨지거든요. 임플란트 다 잘 벌려놓고 임플란트 심으면 똑 부러져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이제 요새는 이제 하악 스플리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스크루를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디커티케이션 한 구멍 중에 하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스크루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여기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그 블럭본을 이 자리에서 나온 소위 말해서 이 자리에서 나온 블럭본이 되겠죠. 자가골 블럭을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위치시켜가지고 스페이스를 형성을 하고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써서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마무리를 한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구멍을 여기 하나 뚫어놓고 스크루 꼽아가지고 이 중에 하나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디코티케이션 해놓고 심어놓으면 되니까 임플란트를.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나중에 보면은 7개월 정도 됐을 텐데요. 충분한 양의 본이 버칼 쪽으로 그 자가골 대놓은 게 스페이스를 형성했기 때문에 파티큘레이트 본과 그리고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픽처 탑에서 충분한 두께의 본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리치 스플릿을 하던 간에 리치 익스펜전을 하던 간에 어렵게 임플란트를 심었지만은 우리가 픽처 상방에서 충분한 두께의 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버칼 또 링구알로 충분한 본을 형성할 수 있는 머티리얼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최근에는 이제 티타늄 메쉬 계열의 제품들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블럭본이 있어요. 이제 블럭본을 사용해서 블럭본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넣고 그 위에 흡수성 멤브레인을 덮어서 스페이스를 이 블럭본, 오토지너스 블럭본에 의존해서 케이스를 끝낸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자가골 블럭의 한계가 뭐냐면 나중에 케이스를 끝낼 때 보면 이렇게 가끔 스크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스크루가 빠진 게 아니라 흡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가골 블럭이 17% 정도의 흡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양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버칼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얇은 본이 형성이 돼서 또 GBR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가골 블럭을 딸 때 부담스럽거든요. 뭐 제가 구강외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하여간 부담스러워서 요새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또 나중에 말씀드릴 블럭본이 나와서 대체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국산 블럭본들도 있고 또 몇 가지 블럭본들이 있어서 사용을 해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코티칼본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그 블럭본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느냐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코티칼본이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블러드가 스며들질 않거든요. 똑같은 통법에 따라서 제가 GBR을 했지만은 여기는 GBR이 좀 됐는데 이쪽은 다 흡수가 돼버렸어요. 바이옵시를 해보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라쿠나에 다 셀이 비어 있잖아요. 다 죽어 있고 파이브로시스도 있고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알로제닉 블록본을 선택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저널을 찾다 보니까는 우연치 않게 이제 이레디에이티드 알로제닉 블록본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또 이게 국내에서 구할 수 있게 돼서 최근에는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장점을 보면 뭐 당연히 세컨 운드가 없기 때문에 편하고 당연히 뭐 알베올러 하치주 신경의 손상도 적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양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환자가 남의 뼈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과 그리고 좀 비싸다는 거. 그 두 개 외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면 또 많은 부분 또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특히 비용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꽤 비싸거든요. 20만 원이 넘어가니까는요. 작은 게. 자, 이게 28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교정을 다 끝나고 왔는데 이렇게 디펙트가 큰 디펙트를 만들어서 오셨어요. 여기는 리마타이제이션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 심고 간단하게 이제 GBR을 하고요. 여기는 블럭본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레디에이티드 알로제닉 블럭본, ICD 블럭본을 사용을 해서 넣어주고 흡수성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그러고 나서 8개월 뒤에 보니까는요. 굉장히 얇았던 본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일단은 최적 안정성이 좋았던 거예요. 아까 자가골 블럭을 썼을 때에는 뭐 17% 흡수가 되고 뭐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흡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충분한 양의 골폭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이너스를 하고 GBR을 할까, GBR 하고 나서 서킷을 올릴까, 크레스탈로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일단 GBR을 하고 크레스탈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리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앞쪽에는 그냥 미니 임플란트를 병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고 여기가 앞으로 좀 왔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좀 뒤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로제닉 블럭본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대체로 한 4개월 정도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다비드 레지닉이라는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에 보면 5개월 정도 됐을 때 약 70%의 뉴본이 형성된다고 해서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발표도 보았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경험했을 때 좋았던 거는 리접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최적 안정성이 좋아서 일단은 블럭본을 한번 꼽으면은 3월은 4월이 되는 거고요. 그 즉시 이제 상상으로. 그 다음에 1월은 2월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파티큘레이트 본으로 GBR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케이스에 계획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얇은 리치도 블럭본 2개를 이용해서 스페이스를 형성을 하고 나머지 부위는 파티큘레이트 본 넣고 여기는 텐 메쉬도 같이 썼는데요. 양쪽에 흡수성 멤브레인 덮어서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바이옵시를 해보면은요. 라쿠나 안에 오세오사이트 다 들어있고 리버설 라인도 있고 하버시안 시스템 카널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텐팅 블럭본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 블럭본을 가지고 스크루를 이용해서 스페이스를 크리에이션하고 메인티넌스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다 대부분 이런 순서대로 저는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인시전 하고요. 인시전 할 때 너무 얇아가지고 사이너스가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이너스 리페어하고 사이너스 그라프트하고 그 다음에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을 일단은 이거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편입니다.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디커티케이션 필요하면 하고 상악은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픽처 인스톨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 트리밍 하고요. 여기서는 GBR 플레이트 사용했고요. 필요한 경우에 오토지너스 본 하피스팅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GBR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링크 연결하고 본그라프트하고 멤브레인 덮고 슈처하고 뭐 세 겹으로 슈처하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일쭉 대부분 흡수성 멤브레인 사용했을 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아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플랩 매니지 때문에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주 정도 되면 환자분한테 편하게 이제 지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약 6개월 됐을 때 충분한 양의 골이 형성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보철이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 보여드리는 케이스들은 다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친 케이스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케이스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했던 거는 일단 플랩의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릴리징 이시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케이스에 따라서 블록본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티타늄 메쉬를 사용해서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하죠. 그 다음에 머티리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중요해서 스크루 같은 것들도 많이 쓸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슈처도 꼼꼼하게 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수술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에 따라서 디펙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약간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사용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